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 특강 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1, 2강까지는 최근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교재의 앞부분의 순서입니다. 뒤에는 기출문제가 직렬별도 조금 더 추가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 강의와 관련된 계획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 2000년대 이후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선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관계없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뺐어요. 그래서 최근에 경향에 맞는 것 있고요. 1520제입니다. 거듭 이론서에 나오지 않은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아울러서 이론서와 함께 공부하시면 시너지가 훨씬 더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별 영역별로 범주화했습니다.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전 범위는 많아 보이는데 쪼개서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틀렸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지라도 점점 채워나갑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여러분. 기회는 바람처럼 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말고도 또 뒤에 단원별 예상 문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꼭 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문법, 어문규정, 어휘, 비문학, 문학 등 촘촘하게 기출문제를 수록해 놓았으니까요. 어떤 더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우연으로 만나서 필연으로 결론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과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확신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답과 오답 해설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꼼꼼하게, 명쾌하고 꼼꼼하게 아울러서 책에도 우리 강의를 통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 몰랐다가 조금 알다가 많이 알다가 문법에서 성과가 빠르고요. 어문 규정에서 자주 나오는 거 성취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난도를 상중하로 답에다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문제 번호 옆에다 표시하던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랬더니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전부터 선입견으로 풀더라고요. 이게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네. 어렵겠네. 이러면은 왠지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문제가 아니라 해설에다가 제가 상중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대체로 객관적인 지표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닐 수도 있죠. 내가 틀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난도와 상관없이 상이잖아요. 그래서 외울 것은 외우고 지식과 지식이 만나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기출은 과거지향적이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될 것은 미래지향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잘 만나서 부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시간입니다. 라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진도로 보면은요, 우리 짧게 쪼개서 보았을 때 이 정도까지의 내용 정리로 보고, 물론 저 내용 정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짧은 내용 정리, 문제풀이, 짧은 내용 정리,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병행은 하겠지만 타이틀만 보면서도 막 생각나는 게 많이 있으시죠? 첫 번째 우리가 시작했던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로 시작했던 언어의 개념을 뜻, 의미, 내용, 음성은 소리, 형식, 동전의 양면, 50대 50 둘 다 중요해. 하나만 없어도 언어가 아니야. 바바빠빠는 음성이지만 언어가 아니야. 이렇게 되게 반갑잖아요. 자, 두 번째 언어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의 기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따라서 의미,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도 있지만 확실히 지령적 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명령적 기능이, 감화적 기능이 직접적이기보다는 발화 의도에 따른 명령적 기능. 결국은 어떤 의도에서 창문 좀 닫아주겠니? 이런 의도로 했겠어요. 아니면은 책 좀 읽어라 라고 직접 말하지 않은 채 이 책 되게 재밌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가 1순위라고 했어요. 간접적이고 우회적이고 완곡한 명령적 기능 말이죠. 자, 그 이외에도 날씨 인사말의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도 윤활유와 같다 요거 했었네요. 자, 이제 국어의 물론 이제 여기에는 숨어있는 제목들이 많아서 다 적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는 빠졌지만 엄청 중요한 언어의 특성이 있었네요. 27사단 이기자 있잖아요. 이기자 부대. 자, 어쨌든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부터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체계성, 분절성, 추상성, 규칙성까지 언어의 특성 10가지 분명히 외우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사전 배열 순서라든지 국어와 관련된 연도라든지 국어의 특성 3가지, 의문상, 어휘상, 통사상 특징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중에 자음모음의 의문상의 특징, 그리고 한자어, 감각어, 음성상징어, 높임어의 어휘상의 특징, 주목서의 어순, 수식어, 피수식어의 어순들, 조사와 어미 등이 있어서 문장을 이루는 통사와 관련된 특징들을 우리는 함께 교차어, 첨가어라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의문론도 생각나는 게 많지만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이제 의문의 정의를 주면서 소리의 최소 단위, 분절 의문, 전체 의문 40개, 자음 19개, 모음 21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이런 의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래서 의문 체계가 무조건 시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자음 체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그림부터 우리 공부했던 입술, 혀끝,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를 최근에는 한자를 포함하여 입술 소리의 순경음 또는 이제 혀끝 소리의 설단음, 치조음, 이제는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까지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파파, 찰찰. 그러니까 제 제자분들이라면 분명히 다 아는 거잖아요. 물론 제 이론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 풀면서 다 보편화되니까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의 나라마음의 울림 소리 말이죠. 리을의 유음, 나머지 3개, 니은, 미음, 이응의 비음도 있었습니다. 자, 모음은 단모음 10개 외워야 되고요. 이에에, 으어아, 우오, 위외가, 혀혀, 입술을 통한 기준 3가지, 혀의 높낮이, 고중저, 혀의 앞뒤, 천설, 후설, 입술 모양의 평순, 원순, 평순, 원순이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음 체계들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의문의 변동입니다. 크게 4가지. 그래서 결국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교체에 다시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의 음화,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충분하고요. 다시 2번째 교체와 함께 첨가도. 물론 우리는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순서는 크게 없지만 첨가. 그래서 자음으로는 니은 첨가, 모음에서는 반모음 첨가라는 게.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되면서 자음 축약,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기역, 티읕, 피읍, 치읓으로 줄어드는 자음 축약과 대신에 용어상으로는 이것을 유기음화, 거센 소리 대기 이런 이제 다른 말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용어를 또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음도 축약이라는 게 단모음 2개가 이중모음으로 줄어드는 현상, 되어가 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축약. 오, 아, 서가 줄여서 와서, 왔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모음 축약이기도 했습니다. 자, 탈락은 역시 2가지,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고요. 자음 탈락은 리을 탈락이 형태상에, 히읗 탈락이 발음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형태와 발음 2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형태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들님이 아드님, 딸님이 따님, 솔나무가 소나무 이런 거는 이제 리을이 탈락된 거고요. 하지만 발음상에서도 아이를 낳아, 좋은 이런 거 할 때 히읗이 발음이 안 되는 유일하게 발음상에서는 히읗 탈락밖에 없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로 동일 의문이 2개, 아가 2개였는데 하나를 없애거나 어가 2개였는데 하나를 없애는 가, 아, 서가 가서, 서, 어, 서가 서서 이렇게 되는 게 또 모음 탈락이기도 하죠. 자, 의문의 변동까지 했고요. 자, 단어의 형성, 형태론입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는 문장과 문법 단위라 하면 형태소부터 단어까지, 정의부터 결국 종류들, 개수까지 우리 설명했던 거 있었던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단어의 개념, 형태소의 개념이면 의미의 최소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 자, 단어도 역시 자립성의 최소 단위 플러스 조사. 하지만 형태소와 단어가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도 있죠. 이야기, 아버지, 시나브로 이런 거는 그 자체가 형태소 하나의 단어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어는 동사, 형용사가 한 단어예요. 형태소는 어간어미로 나눠야 되지만 말이죠. 이야기책, 단어는 하나인데 형태소는 2개죠. 그래서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형태소는 이제 의미에 따라, 기준에 따라, 자립성에 따라 자립 의존이, 실질성에 따라 실질 형식이, 그리고 또한 역시 형태소 중에서도 강조했던 3대 형식 형태소, 3대 문법 형태소라고 했던 조사, 접사, 어미가 있고, 어간은 의존이지만 실질이다. 어간은 혼자 올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실질 형태소였대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 써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 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돼요. 괜히 형태소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막 아무거나 막 너무 어려운 것까지 해서 더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데 기출문제를 보면 진짜 한두 문제를 제외. 근데 그 한두 문제는 예전에 나온 이후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편화라고 했어요. 바운더리를 넓히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기출문제의 보편적인 예들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형태소의 개수, 종류, 단어의 종류들, 개수들 이런 거 계속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단어의 종류로 간다면 단어의 형성 방법이 되는 거죠.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어근과 어근, 즉 실질과 실질의 만남 합성어. 그러나 어근의 접사, 실질의 형식이 붙으면 파생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단어의 형성법이 다른 하나라는 합성어, 파생어 문제 당연히 많고요. 심지어는 파생어 중에서도, 물론 합성어 중에서도 대등, 종속, 융합이라는 의미에 따라 또는 단어의 배열 방식에 따라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친숙하고요. 또는 파생어도 이제 접사에 따라서, 그래서 접두사냐 접미사냐, 심지어는 접미사 중에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 품사를 바꾸지 않는 한정적 접사, 그리고 또한 형태가 바뀌는 것들, 2차적인 단계를 거친 합성법에 의한 파생어,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 합성법에 의한 합성어, 파생법에 의한 파생어, 이렇게 제가 살짝 복잡하게 말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분명 강의 노트 지금 보고 있으시다면, 이론서로 한번 훑어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문제를 통해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은 정말 제가 딱 짚어만 드릴게요. 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는 분명 이론 문법으로 시작을 했고요. 언어와 국어였어요.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의 기능 8가지 중 명령적 기능, 바로 칭교적 기능, 이렇게 2가지가 가장 중요했음을, 언어의 특성 중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라고 했던 자의성, 그래서 결국은 나라마다 달랐던 사랑, 러브, 립의 아이가 시작이요. 의성어, 의태어조차도 자의성이 약하지만 자의성이 있다라는 것, 또는 자의성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약한 게 멍멍, 바우와우, 왕왕, 컹컹, 왈왈, 뭔가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죠. 꼬꼬댁, 코코도들도 키키리케, 음매, 무 이러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의성어, 의태어 포함된 자의성. 그리고 역사성, 변화, 분절성, 무지개 색깔, 어제, 오늘, 내일 딱 이렇게만 제가 짚어도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역사성 같은 거 그대로 또 시험에, 최근 시험에도 군무원 시험에 또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사회성, 약속이 있습니다. 자, 언어의 체계는 선택관계, 구조는 통합관계. 분류를 국어와 언어의 분류로부터 국어라 가더라도 국어는 형태상 교차거, 첨가 둘 다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교차거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첨가어다 이렇게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계통상 뿌리의 알타이어죠. 물론 문자상 표, 문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국어의 종류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교차거 한자, 아교교자, 붙을 착자 더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국어 관련된 연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세진의 훈몽자회 같은 경우가 군무원에 2년 연속 출제된 바도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중에서도 훈몽자회는 번역책이라고 했어요. 중국어, 그러니까 훈몽자회는 원래 이제 역관 번역책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한글책, 한자책인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최초의 자모의 명칭을 붙인 것이 역관, 번역을 하는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최세진이라서 한문학습서라고 하는 거, 한글학습서가 아니에요. 한문책인데 우리말로 그냥 해석을 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모의 명칭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최세진이었고요. 나머지는 최초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주시경, 특히 최초의 띄어쓰기를 규범화했던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조선어학회, 그리고 역시 표준어의 개정들까지도 뭐 쭉 이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전 배열 순서 짧게만 해도 되겠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단 사이사이에 된 소리가 예사 소리 다음에 온다라는 것. 그리고 모음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사이사이에 1, 1, 1, 1, 3x, 3x, 1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보는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작대기가 하나, 이 모음이 하나씩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와외외, 워외 위까지 의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의라는 이중 모음까지 사전 배열 순서는 결국 의문의 개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음 19개, 모음 21개를 기억하면 우리 기출문제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의문론도 이 자리에서 의문상의 특징도 3가지 중에서는 이제 국어의 특징, 의문상, 어휘상, 통사상 특징 중에서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2020 수능에서도 이런 음절을 이룰 때 필요한 4가지 방법, 1. 모음 하나, 2. 자음 모음 하나, 3. 모음 자음 하나, 4. 자음 모음 자음 하나 이렇게 4가지의 음절을 이루는 방식. 이때는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음 하나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이런 보편적인 이론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의 특징들 그리고 우리 문장과 관련된 통사상의 특징들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문제 2번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사이사이의 문제를 제가 넣는다고 해서 1번은 건너뛰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했던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내용은 그거네요. 바로 발화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 이렇게 여러 번 주었어요. 2019 국가직 7급 문제지만 난도는 이게 다 문제마다 표시해 드립니다. 하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 자체가 똑같은 의도로 나왔죠. 같은 발화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정답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하니 무슨 언어의 기능이라고요? 모른다 그래야 되는 거죠. 정말로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단순한 질문일 수 있어요. 단순한 그냥 표현적 기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왜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이라면 새벽까지 놀고 있다면 야 이제 그만해라. 너 뭐 하니?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하면 명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수업 시간에 늘 했던 거예요. 발화, 의도에 따라 맥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어의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원래 저한테 참 질문을 많이 하는 예가 이론서에 의하면 이 책은 참 재미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든지 이런 게 언어의 기능상에서 명령적 기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요. 그래서 발화 의도, 괄호를 제가 책에 넣어드렸잖아요. 이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공손하게 말하고 싶어서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고 표현했다는 거지 야, 출발해 이렇게 명령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은 재미있다도 그냥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책 재미있어 없어 그러면 재밌어 끝 이러면 돼요. 그건 그냥 일차적인 표현인 거지 그걸 가지고 너도 책 읽어야 돼 이렇게 명령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에 들어있는 발화 의도를 꼭 같이 보고 판단해 주세요. 무작정 제 생각에는 이건 명령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제가 공감은 하는데 발화 의도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바로 상황에 따라서 발화라도 다를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이게 7급 시험에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난도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항상 구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20문제를 다 어렵게 주지는 않고요.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한 50점, 60점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문법도 조금 이해가 되고 어문 규정도 조금 된다면.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이의 고난도로 또 쉬운 문제로 끼워주게 되면서 변별력을 좀 조절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첫 시간에 배울 만한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 언어의 기능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으로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역시 이제 언어적 기능을 아예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주었고요. 반가운 것이 김유정의 동백꽃이군요. 자, 김유정의 동백꽃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유는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초점을 맞추면 1930년대 해학적인 소설, 농촌 소설, 특히 순 우리말의 사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거의 어휘 문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 준비해야 되는 직렬이라면 또 그런 시험이라면 꼭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백꽃의 원래 소재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생태적, 식물학적으로 보면 동백꽃은 붉은색이잖아요. 제주도에도 보니까 동백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동백꽃은 원래 붉은색이 많아요. 하지만 이 책에 의하면 노란 동백꽃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원래는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진짜 동백꽃이 아닌데 김유정이 좀 착각했다고 해요. 강원도에서. 자, 하지만 이제 원래 소설에 의한다면 어휘 문제 기억하시고요. 순수한 사랑이죠. 그래서 산골 남녀, 시골 남녀의 어떤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동백꽃이라는 것이 두 사랑을 보통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 동백꽃으로 파묻혔다 이렇게 원래 소설이 끝나니까. 뭐 닭싸움 여러분 기억하는 소재이고요. 감자 주면서 너 감자 먹을래 이렇게 이제 구애하는 사랑을 표시하는 소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혼자 일하고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우둔한 나, 눈치 없어요. 점순이가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적극적인 점순이, 오히려 우둔하고 소극적인 나라는 남녀의 성 역할이 전도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도 해학적으로 시험에는 나를 한자성어로도 물어요. 숙맥불변. 줄여서 숙맥. 자, 좀 눈치 없고 우둔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생이질을 하면서 막 나흘 전 말이에요. 막 너 혼자 일하니, 막 혼자 일하니 좋냐,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전혀 상황도 모르면서 야, 그냥 혼자 하지. 때로 하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점수 입장이 좀 무시당한 거죠. 혼자 일하냐, 때로 하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랑 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혼자만 일하니는 진짜 너 뭐 하니, 나랑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도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의 언어의 기능으로 말하면은 그냥 친해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종의 인사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날씨와 인사말 중에서 밥 먹었니? 이렇게 밥 먹었니?라고 물어보면 나랑 같이 밥 좀 먹을래? 이렇게 우리가 남녀간에서 말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배님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래 먹었어. 끝.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드셨으면 저랑 같이 먹어요. 막 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대학 때도 보면. 그래서 이것은 나랑 놀자라는 의도에서 그냥 인사로 지금 먼저 한 거예요. 야, 너 뭐 하니?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활유와 같은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지령적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령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뭐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너 일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친해지자.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 날씨와 인사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미학적 기능이라는 거는 뭐 있어도 굳이 시에서나 쓰이는 미적 기능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시적 기능이었고요. 표현적 기능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보니까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쪼간이라는 것이 감자 1, 감자 사건이라는 순우리말에 어휘 문제로 엄청 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과거 수능에도 나왔던 내가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게 뭐야? 쌩이질. 쌩이질이라는 것이 원래 남을 귀찮게 구는 짓이라고 하거든요. 남을 귀찮게 구는 짓.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눈치 없는 내 입장에서는 뭔가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했다라는 거예요. 쌩이질을 한 거죠. 점순이는 구애, 사랑을 구한 거고 내 입장에서는 귀찮게 느껴지니까 서로 동상이몽,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띄어쓰기, 본청, 만척하다 이런 게 한 단어예요. 기본형 동사입니다. 합성어를 하는 이야기겠죠. 원래는 본척, 만척 막 이런 느낌의 단어였을 텐데요. 굳어진 한 단어. 척이라는 것은 복수표준어 채와 같기 때문에 본체, 만체하다 이게 하나의 기본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숨어있는 지문에서도 문법적인 걸 설명했고요. 뭐 항차, 하물며 뭐 이런 어휘도 있고요. 원래 이 소설이 나흘 전부터 시작해야 되는 역순행적 구성. 그러니까 원래 이 소설의 첫 문장 혹시 아는 분들이 있나요? 오늘도 우리 수탈기 쪼이었다. 이렇게 원래 소설이 시작이 돼요. 오늘도라고 하는 소설은 현재. 하지만 역순행적 나흘 전 이야기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재배열하시오라는 게 원래 김주정의 동백꽃이나 봄봄에서 잘 나오는 문제 방식입니다. 단지 이번에 친교적 기능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설과 어휘와 뭐 구성 이런 걸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매력 있게 기출문제 특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4번입니다. 다음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 사실 문제 속의 힌트 광고라는 거죠. 자, 광고라는 것은 사실 100% 설득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 에어컨이 이렇게 좋아요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뭐 누르면 켜져요 이런 거 하지만 결국 당신도 사세요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여기 소재에 의하면 선풍기인데요. 선풍기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설명했겠죠. 자동으로 멈춰요 했겠죠. 그러면서 보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고요. 또 교환해 드릴게요. AS해 드릴게요. 이런 거 있습니다. 하지만 딱 보아도 전혀 없는 게 이 부분에서는 오락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게 한다라는 것. 사실 우리는 오락 기능이라는 말은 언어의 기능에서 들은 적은 없어요. 다만 물론 광고 중에 진짜로 막 재치가 넘치고 진짜 광고를 보는데 막 깔깔거리고 재밌고 아 광고 재밌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오락 기능일 수 있지만 레크리에이션도 아니고 어떤 광고에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품을 사라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뭐 재밌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소합니다. 사세요 그랬다는 거죠. 정보를 제공한 거 맞고요. 마지막에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광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과 관련하면 스티브 잡스의 우리가 휴대전화와 관련하면 우리 항상 PT에서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폰 선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이렇게 좋습니다. 삼성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세요. 부족하면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AS 해드릴게요. 이렇게 약속까지 하는 게 실제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생각이 납니다. 광고였고요. 4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우 세 문제를 풀었을 뿐이지만 세 문제가 모두 언어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5번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게 국회직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했던 거예요. 자, 문제 수보다는 이 한 문제 한 문제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의도에 의하면 시조니까요. 첫 번째 언어의 시적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문학은 시적 기능, 문학에서의 정서적 기능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시조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 처음 봤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하지만 해석이 안 되더라도 더불어 하나의 기능이 또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기능이 있냐 이렇게 이제 하나를 더 찾으라는 건데 역시 해설에는 있지만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것이 정철의 장진주사라고 하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최초의 사설 시조예요. 원래 사설 시조면은 조선 후기에 많이 향유되었지만 최초의 사설 시조는 정철이 지은 거예요. 조선 전기에서 물론 후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철은 시조의 역시 대명사 그리고 조선시대 2대 대표적인 문인 박일로를 포함하면 정철, 윤선도, 박일로 3대 문인이라고 했잖아요. 시조부터 가사까지. 제목에 의하면은 술을 마시고 하는 노래를 주사라고 해요. 술 마시고 애가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런 게 주사가 아니에요. 동음이어고요. 자, 그러면서 원래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외운다면 살짝만 들어주세요. 인생, 무상과 풍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느낌으로 이 작품을 봐주면 좋겠어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어른들이 맨날 술 마시면 할아버지 내내를 불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뭐 술 마시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끝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사설시조의 특징상 중장은 장황해요.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마지막 한 줄이죠. 종장 보되 초장 종장 제가 먼저 해볼게요.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그려 꽃 꺾어 술을 세어가며 무진무진 먹새 그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바로 한 잔 먹자 무진무진 먹자라는 AA, BA형의 반복이에요. 우리 문학 시간에 했어요.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와 같은 우리 국어에 제일 많은 반복의 방식.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또는 아리랑 아라리오 어쩌고 저쩌고 아라리오 이렇게 하듯이 기본적인 또 어떤 후렴구의 반복 등에서 많이 쓰이는 AA, BA형의 반복이고요. 그냥 형식만 알면 돼요. 핵심 뭐예요? 한 잔 먹자고요. 술 마시자. 왜? 이 몸 죽은 후면 이 몸이 죽으면 누가 술 한잔 하자고 하겠느냐가 끝이네요. 앞뒤의 내용만 가지고 내용은 다 해석이 됐어요. 죽으면 어차피 끝이니까 술 마시자. 그렇죠? 그러면서 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 휘파람 불 때 후회한들 어찌하리 이런 말은 후회하지 말자 이런 거죠. 다시 술 마시자. 죽으면 누가 너보고 술 마시자고 하겠니? 그러니까 무덤에 묻혔을 때 후회하지 말고 술 마시자. 이런 노래의 성격을 권주가라고 합니다. 술을 권하는 것을 권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양반들은 막 기녀들, 기생들 옆에 앉혀놓고 권주가 한번 불러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는 역시 정철하면 술이거든요. 우리 정철의 시조 중에서도 제 너머 성권롱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막 달려가서 바로 술 마시잖아요. 누운 소 발로 박차. 지질 눌러 타고 우리가 얹히노와 지질 타고 벌써 그 집에 도착하고 술 마시고 싶어하는 풍류. 그리고 관동별곡에도 신선과 술을 마시면서 먼저 백성들을 취하게 하고 나중에 즐기겠다 선우후락 이런 정철은 술과 때려야 또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병으로 죽었대요. 실제 그런 것처럼 하여튼 술은 풍류는 풍류인데 좋은 의미의 풍류인데요. 더 나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작품 안에 제안을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술 먹자 이거. 술 먹자. 죽기 전에 술 먹자. 어차피 죽으면 땡이니 술 먹자. 이 의도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 술 먹자인 것은 청유지만 핵심은 더 늦기 전에 너희들도 술 먹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도 술 먹어라고 말했으니까 술 먹어라는 명령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 다시 서술로 보면은 먹자 술 먹자 청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뭐뭐 하자지만 결국은 너도 술 먹고 나도 술 먹자 술 먹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꼭 술 먹자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철 입장에서 양반이다 보니까 때 우리 죽으면 끝이니 술 마시자 이렇게 막 흥청망청 노는 분위기가 있었네요. 근데 중장은 길긴 했지만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여 메고 가나 즉 예전에는 가난한 평민들이 죽으면 지게에다 메고 그냥 대충 갖다 던졌어요. 고려장이라고 하듯이 숲에다 막 던져놓고 이런 게 했대요. 아니면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소보장에 만인이 울면서 가나 TV에 종종 나오는 부자들은 어때요? 큰 꽃가마에다 꽃상여에다가 사람들이 막 종 울리면서 어이야 디야 막 울면서 따라다니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을 때 술 마시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런 덮가나무 숲, 백양 숲에 가기만 한다면. 어차피 죽으면 숲에 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 주변에 달이나 눈이나 바람 불어도 누가 우리에게 술 먹자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부자로 살다 죽어도 똑같아. 가난하게 살다 죽어도 똑같으니까 술 마시자 그랬어요. 특히 원래는 이게 수능에도 활용되었던 건데 무덤 위에 원숭이 휘파람 소리 느낌이 어때요? 사실은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라는 표현 자체가 살짝 개인마다 다른 느낌으로 받아. 하지만 무덤 위에 있잖아요. 무덤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원숭이들만이 원숭이 휘파람이 뭐예요 지금? 웃기끼 원숭이 휘파람인가요? 자 어쨌든 원숭이 휘파람 소리는 바로 무상감을 말하는 거예요. 왠지 막 끼끼 깍깍 막 이럴 것 같아. 좀 스산하고요. 구슬프고요. 좀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중국 사람들이 한시에서 많이 쓰는 소재래요. 원숭이 휘파람 소리라는 말은 중국은 대륙이다 보니까 숲이 많고 그래서 숲에서는 원숭이들이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게 좀 구슬프대요. 사람 없을 때 원숭이 소리만 나면 좀 무섭겠죠. 우리 같으면 새가 슬 피운다 이런 느낌이에요. 감정이입된 느낌처럼. 그래서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가 무서운데 그렇게 무덤 옆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술 마시자 이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작품에 너무 감동받으면 안 돼요. 와 선생님 감동적이에요. 저도 술 마실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철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시조니까 미적 기능이 있다고 치고 시적 기능이 있다고 치고 그거 말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막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뭐 하자. 죽기 전에 술 마시자. 주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인생 무상과 풍류 제가 이렇게 했죠. 어차피 한 번 가면 끝이니까 무덤에 묻히면 끝이니까 그래서 술 마시자 하는 게 인생 무상과 풍류라고 했습니다. 언어의 지령적 기능, 역시 간접적인 명령적 기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긴 했습니다만 언어의 기능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자 기억 리을에 대한 평가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발화 의도에 관한 이야기네요. 핵심은 이런 정도겠네요. 지금 바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바쁘냐 안 바쁘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뒤에 보니까 어르신 좀 도와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소통에서 공무원이가 알아들은 거잖아요. 바쁜데요? 안 바쁜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센스인데 자, 알겠어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한 거죠. 그러면서 찾아왔다네. 네, 그러시는군요. 뭐 그러면서 여기 서류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화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네요. 직접적인 표현. 사실 이게 앞뒤로도 논리적으로 안 맞죠.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충고나 조언도 직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야,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좋기는 한데 이런 거. 원래 우리가 조언하는 거, 칭찬에도 원래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언을 하려고 하더라도 꼰대처럼 조언하기보다는 첫 번째 칭찬합니다. 오, 너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아. 질책합니다. 야, 이거 조금만 하면 너 진짜 좋을 것 같아. 세 번째, 야, 우리 힘내자. 우리 내가 뭐 이렇게 잘해줄게. 이렇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질책과 격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것을 가장 이상적 화법으로 봐요. 책에서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너무 부담스럽게 막 조언하고 막 질책하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요. 또한 이것도 지금 바쁜가가 직접적 표현도 아니잖아요. 두 가지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접적인 발화 의도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령적 기능으로 또 나왔어요. 지령적 기능이 확실히 제일 많네요. 자, 반면 나머지에서는 특히 리을 같은 거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 서류가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필요하게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래야 되고요. 어법 문제에서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2만 원 되시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과잉 높임, 잘못된 주체 높임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디귿 역시 경청이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의도들이 지금 여기에 보입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NCS,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능력 이런 10가지 원래 평가 영역이 있기는 한데 가벼운 상식으로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경청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제가 기울 경자와 함께 기울여서 듣는 것을 귀자가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울여서 듣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이 컨택 했잖아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은 아이 콘택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을 마주 보면서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게 좀 중요한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훌륭한 공무원들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자, 7번입니다. 이제는 언어의 특성으로 갔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 역시 반갑네요.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입니다. 특별히 할 게 없죠. 적절하지 않은 4번이었고요. 자, 분절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무지개 색깔. 시작은 무지개 색깔로 계속 가주세요. 이미 기출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라 하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했어요. 편의상.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시간 개념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턱, 뺨, 이마라고 붙인 거예요. 12월 31일, 1월 1일이라고 날짜를 붙인 거예요. 이런 게 모두 분절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냥 어떤 규칙이 있다 그러면 규칙성이죠. 뭐 다 규칙이 있겠죠. 전혀 중요하지 않으나 분절성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반가운 자의성이에요.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 이 안에 다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나라마다 다르게 소리를 만든 것이 거듭 사랑의 러브 리베아이, 나무의 트리, 하늘의 스카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변화는 역사성, 약속인 사회성 말이죠. 자, 그래서 역시 언어의 특성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놀랍게도 이 11번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요. 난도상. 문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문제의도 잘 봐보세요.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되었다. 이 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하다도 되지만 반영된 거죠. 그럼 일단 네모 속에 있는 언어의 성격이 뭐예요? 처음 끝에 이미 반복되는 언어의 자의성, 다른 말로 임의성, 역시 필연적이 아니라 자의성, 이제 자의성이죠. 근데 자의성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의성이 약하게 반영된 걸 찾으라. 우리 같으면 사랑, 러브, 립에 나오면 답이기도 하겠지만 이 지문에 의하면 약하게 반영된 게 뭐라고 했어요? 약하게 반영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의성어, 의태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론 시간에 안 했으면, 강의 노트에 없었으면 사실 이 문제를 어려워했다는 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하게 하자면 이건 우리 했단 말이죠. 의성어, 의태어는 약하게 반영되었다. 한 번 더 써봅시다. 우리 했던 예 중에서는 멍멍 가지고 했으니까 멍멍과, 다시 왕왕과, 왈왈과, 아니면은 컹컹과, 아니면 바우와우와, 왈프왈프와, 뭐 어떤 것이든 좋아요. 바우와우든 왈프왈프든. 자, 이런 걸 보면서 얘네가 진짜 개가 이렇게 짖냔 말이죠. 개가 진짜 멍멍 이렇게 짖지는 않잖아요. 야, 개야 말해봐. 멍멍 이렇게 하지는 않죠. 뭔지 모르는 어떤 소리가 나와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각 나라마다 이상하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그렇게 처음에 들었으니까. 처음에 우연히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두 약간 비슷한 느낌. 이응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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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응이응 이런 게 지금 약간 소리가 비슷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첫 번째, 의성어, 의태어는 비슷한데 달라. 이 말도 맞고요. 다른데 비슷해. 이 말도 맞다고 했어요. 비슷한데 다르다는 건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다른데 좀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는 어쨌든 뭔가 비슷한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우연히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살짝 비슷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약하게 반영되었으니까 자의성은 자의성인데 약간 비슷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찾으라고 하는 의성어, 의태어 이야기를 정답으로 지금 여기에 준 거예요. 숫탈개 울음소리를 우리는 꽃기호라고 하지만 심지어는 꽃꼬대기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키케리케라고 할 것이고 키케리케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코코두들두라고 할 것이고 코코두들두 뭐 코코두들도 뭐 다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뭔가 K 계열이 또 모두 존재했던 비슷한데 달라요. 다른데 비슷해요.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근데 이 학생들이 첫 번째 오해는 자의성인 것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연히 만든 게 어디 있어요. 1번 같은 것은 완전 자의성이죠. 100% 자의성이잖아요. 이유는 왜 우리는 호랑이라고 하고 왜 범이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타이거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범도 되고 이런 거는 우연히 만들었다는 자의성인데 그냥 자의성을 물은 게 아니라 약하게 반영된 의성어예요. 당연히 2번은 역사성이죠. 변했으니까. 4번도 넓게 보면 방언에서의 쓰는 말이 다른 것도 이것도 자의성이네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4번은 완전한 자의성. 2번은 역사성인데 역사성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왜 변했을까? 그것도 자의적으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자의성만 놓고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 역사성이 하나, 그래서 2번이라는 오답자가 많더라고. 문제는 자의성이 아닌 것을 물은 게 아니에요. 자의성이 약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의도를 잘 보고서 답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달도 문이라고도 하고요. 나라마다 다르다, 이하 생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니까 이 3강은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순서대로 잘 풀어 주시는구나. 답만 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개념 정리도 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기억을 분명히 저장소에 잘 기억이 들어 있었다면 끄집어내시고요. 혹시라도 조금 미진한 부분, 혹시라도 내가 이론을 좀 더 보고 싶어, 그러면 강의 노트, 아니면 우리 이론 강의 또 보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한해서 언어의 개념,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문제를 띄엄띄엄 풀고 있잖아요. 앞쪽에서는 제가 좀 문제를 많이 풀 수는 있습니다만 뒤로 넘어갈수록 특히 비문학 문학은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분들이 선생님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는데 뒤에 비문학 미리 좀 풀어도 당연하죠. 풀고 싶잖아요. 객관적으로 검증된 문제 미리미리 조금씩 풀고 싶잖아요. 그러면 비문학이나 문학은 조금씩 푸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밑에 어차피 답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쭉 앞쪽에서 교재 순서, 이론 교재, 강의 노트 순서대로 가니까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은 제가 11번까지만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S였습니다.